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기업들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선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바이오주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료는 좋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HLB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 허가를 못 받았다가 네. 이제 다시 재도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될 점들은 뭘까요? 일단은 이게 뭐 첫 번째는 아니었었고 과거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거는 지난 21일 이제 HLB 그룹주 관련 전체 그리고 HLB가 하한가를 가는 모습, 장중에 일부 하한가가 풀리긴 했었지만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동사의 리보세라닉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인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에 대한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 FDA가 보완 요청 서신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1차 CRL에 이제 명시된 지적사항은 제조 품질 관리와 임상 현장 실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CRL은 항서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진양곤 회장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HLB가 이걸 신청한 건 처음은 아니었고 2023년 5월에 NDA 제출한 이력이 있고요. 그해 10월에 캄렐리주맙 글로벌 판권을 인수를 했었고 지난해 5월 FDA의 CRL 통보를 받았고 NDA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재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를 하나를 좀 보자면 지난해 1차 CRL 지적사항은 10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개 정도로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됐다에 대한 실망 매물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긴 하지만 10%대 이상의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이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언제야라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네, 5월 내에 빠르게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재도전할 거고 그리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심사 진행 관련해서 클래스 1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달 정도 걸리면은 7월 달에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이 이제 3월이긴 하지만 이게 뭐 한번 보완 요청 서신을 받았다고 해서 뭐 6개월, 1년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2달, 4달 정도면 그 사이에 여기도 계속해서 보완을 할 거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한다면은 이거 꼭 안 된다는 법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좀 풀이가 된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제일 빠른 케이스가 7월이고요. 근데 이게 심사기간이 클래스 1이 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은 심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11월까지도 올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LB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5월, 7월 일단 주목해보고 그때까지 잘 안 될 경우에 약간 걱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간암 신약이 시장성이 지금 있는가에 대해서 HLB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 성장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일단 이 기업의 가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 규모가 코스닥 상위 종목인 거로 이미 그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주가가 이미 하한가 갔다가 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기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항서제약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 우려가 있는데 이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번에 방송으로 진양곤 회장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까지도 중국 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약이 FDA에서 승인을 계속 받았다. 그러니까 뭐 요것만 가지고 뭐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케이스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부정적인 부분은 그럼 간약, 신약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게 그럼 경쟁사가 없니?라고 물어볼 수 있죠. 누군가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 면역항암제 조합인 여보이랑 옵디보 병용요법이 조만간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됐어도 그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이제 지금 HLB께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더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또한 이제 시장 진출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진양권 회장의 HLB와 그리고 항서제약이 이런 부분이 그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제 좀 자신감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FDA만 통과하게 된다면은 시장 점유율 우리가 충분히 늦게 진출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이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HLB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야를 넓혀 볼게요. 최근에 조금 주춤한 바이오주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뭐 셀트리온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충분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내려와서 어제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사실 파미셀 같은 기업들도 어제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시총이 6천억대 정도 될 텐데 이 회사의 본업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쪽이었는데 전일 울산 상공장을 신설을 하고 여기에는 뭐 의약품 원료 물질 같은 대규모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했다라는 공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다른 섹터 얘기긴 하지만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 공장 증설한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해석이 되었듯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서도 이거를 생산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업 중에 바이넥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ST팜도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예.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증설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아직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아직은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의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고 또 하나는 모멘텀이나 기대감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와 현재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마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좀 굉장히 또 천차만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뭐 어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 보고서나 아니면은 그 지금이 아무래도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시즌이니까요. 시즌이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되는 바이오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석 가리기는 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대규모 수출 계약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구 개발보다 증설이라는 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뭔가라는 것도 있고 대규모 학회도 지금 앞으로 있으니까 기대는 해볼 만할 텐데 그럼 관련해서 실제 좀 기업 탐방 해보시면서 여기는 조금 괜찮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팅을 했었던 기업 중에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강스텐 있는데요. 바이오텍. 네. 예. 2010년에 설립된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고 사실 8년 넘게 이제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었었던 회사였는데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 갈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아토피 치료제 연구를 계속을 했었는데 사실 12주차까지는 통계적 유의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에 아쉬운 결과를 보이긴 했으나 예. 이제 그 후에 뭐 16주차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한 어쨌든 기술력이나 이런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일본 재생의료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재생의료라는 게 손상되거나 퇴화된 장기를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학 분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지금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3조 원 정도 달하는 국가라고. 지금도 약간 돈 있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주사 맞고 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 시장이 앞으로 뭐 9조 원,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보시면 1종하고 2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2종보다는 1종이 훨씬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네. 그리고 1종도 지금 승인된 게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동종제 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 지금 1단계 승인을 획득한 상황인데 이제 회사 측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2분기 내에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스몰캡 기업이긴 하지만 그러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공략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그 어렵다는 일종의 1단계를 지금 하는 네. 작업에 가고 있고 네.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경험치가 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봤더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저희가 요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최종 승인이 만약에 2분기 내에 된다면은 이거는 아마 좀 새로운 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음 이슈로 한 뉴스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간밤에 새벽에 조금 이거는 얘기가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 가서 정의성 회장이 백악관 연단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 중에 네. 이 현대차 칭찬하면서 관세를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대차 그룹에 갖는 의미가 꽤 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의 뭐 정치적인 계산들이 서로 있지 않았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면은 뭐 세금 안 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같은 회사도 지금 거기에 미국에 지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거를 통 큰 발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210억 달러에서 제철소가 58억 달러고요. 완성차 생산 능력 확충에 9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자동차만 하지는 않고 현대차가 워낙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AI에도 6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굉장히 좋은 예시이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은 너네도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거 우리가 줄게라는 이런 부분에 약간 계산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으로 어제 장중에서는 현대차가 4%, 기아가 3% 올랐죠.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현대차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그동안 그럼 부재했던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미국에서의 지금 관세로 인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 가운데 약간 열애된 느낌?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자동차주에 좀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상승세에 이어서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만한 지점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른 업의 관세가 부각될수록 여기는 약간 조용한 아직 편안한 곳이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현대차가 PER이 4.3배 올해 기준으로, 기아가 3.7배, PBR은 각각 0.5배, 0.6배인데 주주 환원 정책을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 그룹인데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가 지금까지 억눌러 왔었던 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이 더 할 수 있니? 근데 현대차 지금 해외차 판매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이 회사가 가장 부족했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 아니면 모멘텀에 대한 부족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좀 되어가고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새벽에 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추가 꿰졌다라는 표현이 저희 와닿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경우에 함께 성장한 중소형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주목할 만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장주는 아마 화신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 대장주라는 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걸 우리가 이제 대장주라 하는데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을까? 화신이라는 기업이 이제 한 시가총액 한 3천억 원 좀 되는 회사인데 샤시 부품하고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이제 어제 주가의 상승이 있었지만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EV 성장에 따른 수혜를 전망한다. 이런 거였는데 올해 증권가를 보면은 이 회사 올해 매출액 2조 원의 영업이익 925억 원, 당기순이익 633억 원을 제시하는데 시가총액이 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지금 5배가 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현대차, 기아도 다 5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업에 있는 기업들이 다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못 받았다. 예. 근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더 탄력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전략은 할 수 있겠죠. 현대차의 10을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7대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알파를 추구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분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섹터에 주목을 한다면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도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수가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슈 체크해보고 주목해야 될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